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경제나 외교는 물론 과학 분야에서도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가 노선을 달리하는 과학 쟁점 가운데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5가지를 꼽았는데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워낙 영향력이 큰 나라다 보니까 이 미국 대선이 그 과학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는데, 자, 첫 번째 과학 이슈는 뭔가요? 네, 첫 번째로 세계보건기구 WHO 가입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WHO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남은 지원금도 심지어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WHO가 코로나19 사태에 늑장 대응을 했고 또 줄곧 중국의 편향적이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again, the United States pays them $450 million a year. China pays them $38 million a year. And they're a puppet of China. They're China-centric, to put it nicer, but they're a puppet of China. And I think they've done a very, even when I did the ban, Mike remembers this very well. When I did the ban, they thought it was inappropriate to do. 네, 한편 바이든은요, 자신이 당선되면은 WHO에 재가입을 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미국은 연간 WHO 예산의 15% 그러니까 한화로 5천억 원 이상을 부담을 해왔는데요. 이 자금줄이 끊기면은 WHO의 감염병 방역 문제나 또 백신 개발, 또 분배 문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트럼프 재선 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감염병 대응 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내년 7월 WHO 탈퇴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이죠. 지구온난화가 거짓말이다, 그리고 점점 추워지고 있다, 이런 비과학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꼽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if we ignore that science and sort of put our head in the sand and think it's all about vegetation management, we're not going to succeed together protecting Californians. Okay. It'll start getting cooler. You just watch. I wish science agreed with you. Hey, well, I don't think science knows, actually. 네, 심지어 트럼프는 이런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 지난해에는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다고 유엔에 공식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하는 거의 200여 국 가까이가 참가하는 협약인데요. 이 바이든은 이런 트럼프를 거세게 비판을 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하면은 파리 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와는 반대로 바이든은 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친환경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무려 0으로까지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선도적으로 파리 협약을 이행을 한다면은, 그리고 또 주변국을 압박을 한다면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세계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ll bring us back into the Paris Agreement. I'll put us back in the business of leading the world on climate change. And I'll challenge every other country to up the ante on climate commitments. 미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데 이런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세 번째는 과학자들의 연구 환경도 이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최근에 미국 유학생 비자를 4년으로 제한을 하고요. 또 이슬람 등 일부 국가 출신의 학생 비자를 무려 2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미국에 유학 중인 과학자들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박사나 박사 후 과정을 거치면서 길게는 10년 이상까지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비자 심사가 강화가 되거나 제한이 되면은 비자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학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고 수준인 이 미국의 과학 산업계에 그 외국인이 일자리를 갖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Right now, H-1B visas are awarded in a totally random lottery, and that's wrong. Instead, they should be given to the most skilled and highest paid applicants, and they should never, ever be used to replace Americans. No one can compete with American workers when they are given a fair and level playing field, which has not happened for decades. 네, 다만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하면요, 행정부가 이 새 대통령 취임 전에 이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에서 유학 중인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혹은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당장의 인생이 걸렸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미국의 이 과학 연구 우선순위가 또 미 대선에 달렸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연구 개발 R&D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R&D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이 전 세계 과학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때는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로 인공지능이나 양자과학 등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집중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바이든 캠프의 과학 정책 방향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과학계 분석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암 연구에 또 관심이 많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 바이든 후보의 장남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네,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 시 공공의료나 뭐 의료 격차 해소 이런 것에 좀 더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테지만 그 세부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달 탐사를 꼽았습니다. 네. 달 탐사는 트럼프가 큰 힘을 쏟는 몇 안 되는 과학 정책 중 하나인데요. 미국은 2024년에 달에 우주인을 보낸다는 일명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탐사 계획에 엄청난 공을 쏟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힘쏟는 프로젝트인 만큼 이 민주당 바이든이 집권을 하면은 이 프로젝트가 엎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과거 2010년에도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전임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던 달 착륙 프로젝트를 소행성 탐사로 전면 변경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계획을 다시 달 탐사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된다면은 다시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혹은 적어도 이 계획이 미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네, 달 탐사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군요. 자, 앞서도 언급하셨듯이 과학계는 트럼프의 정책들을 좀 우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에 줄곧 과학계와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국립보건원이나 뭐 주요 과학기관의 예산을 삭감해서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요.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의 백악관 초청도 없애버리기도 했죠. 게다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축소를 하고 또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혼란을 주는 걸로 과학계 숱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여기에 트럼프가 FDA나 그 CDC의 말을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과학자들을 압박하고 검열하는 등 무시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최소라 기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전 세계 과학계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